네, 자동차 점검. 저는 운전은 하지만 자동차 점검을 해본 적은 없거든요. 네. 네, 이거 이제 곧 휴가철이고 그런데 자동차에 어떤 이상이 있나 네. 이상 유무를 알아보려면 네. 어떻게 간단하게 자기가 자가 점검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럼요. 본인이 직접 고칠 줄은 몰라도 어디가 이상이 있는지는 본인이 점검할 줄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네, 사람도 무관심하면 병이 나죠. 그렇죠. 우선 차를 점검할 때는 안전한 곳에서 해야 돼요. 안전한 곳. 네, 주변에 뭐 차가 많이 다니는 곳이나 공사 중인 곳이나 이런 데서는 하면 안 되죠. 그렇겠죠. 그 다음에는 밝은 곳에서 해야 돼요. 밝은 곳. 네. 왜 그럴까요? 밝아야지 뭐 점검을 하겠죠? 그렇죠. 이 어두운 곳을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는 평지에서 해야 돼요. 평지. 네. 네. 언덕길이나 내리막길에서 하면은 위험해요. 왜 그럴까요? 점검하다가 굴러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맞아요. 네. 네, 그리고 예. 이 점검을 할 때는 우선 또 이것도 역시 세 가지로 나눠져요. 우선 외관부터 한번 살펴본 다음에 네. 그다음에 자기가 운전하는 실내, 실내. 그다음에 엔진룸. 엔진룸. 첫 번째 뭐라 그랬죠? 외관을 봐야 외관. 되고요. 두 번째. 그다음에 운전을 하는 운전석 실내. 네, 그다음에 그다음에 엔진룸이요. 엔진룸. 네. 자, 그러면 외관부터 한번 볼까요? 그럴까요? 외관은 우선 앞에 달릴 때 이 야간에 여기에 벌레 같은 거 많이 묻어있으면 안 되겠죠? 이건 청결하면 해결이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흠집이나 기스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여기도 꼭 살펴봐야겠어요. 네, 여기는 이제 안개등? 안개등이니까 야간에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네. 혹시 돌에 부딪혀서 깨졌나 네. 살펴보고요. 자, 그다음에 타이어 공기압은 평소보다 네. 줄었는지 평소의 느낌과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자, 뒤에도 이 램프가 있죠? 네. 바쁘다 보면 뒷부분은 또 모를 때가 있어요. 그렇죠? 혹시 넘버판은 제대로 붙어 있는지. 자, 이렇게 한번 쭉 훑어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타이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타이어가 교환 시기는 어떻게 본인은 판단을 하죠?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언제 바꿔야 될지.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네요. 그렇죠? 누구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지만 간단하게 알아보는 요령이 있어요. 가르쳐 주세요. 동전이 있죠? 저 100원만 없는데요? 빌려주세요. 그럼 제 돈으로 해볼게요. 100원을 좀 빌려보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요. 자, 여기 동전이 있죠? 네, 100원짜리네요. 네, 100원짜리가 있는데 여기 지금 동전에 글씨가 써져 있죠? 네. 네, 글씨를 이용하는 거예요. 자, 한번 자세히 보세요. 네. 자, 이 홈에다가 동전을 쏙 집어넣어요. 이렇게. 네. 글씨가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아랫부분이. 살짝 가려지네요. 그렇죠? 네. 이 글씨가 다 보이게 되면 네. 타이어가 마모됐다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수치적으로 따진다면 뭐 1.6mm라고 해야 되겠죠? 1.6mm. 지금 안 보이죠? 네. 네, 이 글씨가 만약에 비춰진다면 타이어의 수명이 다 된 거예요. 동전만 있으면 간단하게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쉬워요. 그렇죠? 동전 항상 갖고 다니시죠? 네. 네. 자, 그 다음에는 그 자동차 실내. 네, 실내에는 뭐 항상 느낌이 있잖아요. 아무리 차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도 네. 평소보다 핸들에서 뭐 소리가 난다거나 뭐 크러치를 밟았을 때 무슨 느낌이 이상하다든가. 그렇죠? 그래서 뭐 실내는 평상시에 얼마나 관심을 가졌나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특별히 이 부분보다는 또 엔진룸이 더 중요하다고 보겠죠. 그러면은 실내에서는요. 네. 클러치 유격 같은 거를 밟아보고 브레이크도 한번 밟아보고 그런 그렇죠. 걸 말씀하시는 거죠? 평소 느낌보다 이상한 현상이 날 때는 네. 가까운 정비소 가서 상의를 해야죠.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가장 중요한 엔진룸을 한번 볼게요. 네. 네. 자, 엔진룸을 열면은요, 자동차가 얼마나 건강한지 알 수가 있어요. 건강 상태를. 네. 뭐죠? 저는 이거 봐도 모르겠어요. 뭐가 뭔지. 일단 실내가 청결한 차는 일단 건강한 차예요. 이렇게 엔진룸이 깨끗할 때. 관리가 잘 됐다는 얘기예요. 먼지가 하나도 없어야 돼요. 그 정도로 항상 자동차 실내를 청결하게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배선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오작동이 일어날 수 있죠. 자, 여기에는 보면, 자, 여기는 브레이크 오일이죠. 그렇죠? 브레이크 오일을 열어서 이 정도는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열어서 이 안에 내용물이 있나 없나 한번 확인하면 돼요. 보이죠?
네, 네. 내용물이 보여요. 반 이상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요 작은 거는 뭔지 잘 모르겠죠. 예, 모르겠어요. 이거는 크러치 오일이라고 네. 크러치에 관련된 기능을 도와주는 오일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네. 이거는 수동차에 있겠네요. 그렇죠. 수동차에만 있죠. 네. 네, 이렇게 확인만 해주면 되죠. 네. 자, 그 다음에는 이 배터리가 있죠. 배터리 여기 색깔 표시라는 거 읽어만 봐도 누구나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정상이 녹색. 네, 녹색이죠, 지금? 녹색 맞네요. 네,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는 여기 엔진 오일이라고 써 있죠. 네. 네, 이거는 이게 수평하는 수평진 곳이기 때문에 네.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수평한 평지가 아니라면 네. 이것도 정확히 잴 수가 없겠죠. 자, 우선 이 깨끗한 휴지로 딱 닦아내는 거예요. 네. 이렇게 깨끗하게 닦아낸 다음에 여기에 보면 풀 로우라고 써 있죠. 네. 자, 여기를 한번 찍어 볼게요. 자, 어디에 있죠? 풀에요. 네, 훌 약간 못 미쳐 있죠? 네. 네, 이 차는 아주 정상적으로 지금 엔진 오일이 들어있어요. 그럼 이렇게 한번 알고 나면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네요. 자, 그 다음에는, 자, 이거는 뭐라고 생각해요? 파워 스티어링이라고 써 있죠? 네, 이건 파워 핸들 오일입니다. 자, 보이죠? 안에 내용물이? 네. 네, 확인됐고요. 그 다음에 냉각수 들어있죠? 네. 네, 이런 식으로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죠? 마지막으로 잊은 게 하나 있어요. 워셔액이요. 그렇죠. 와시액은 안다 그랬죠? 네. 근데 와시액이 없네요. 와시액은 넣어야 되겠어요. 네. 와시액은 없어요. 네, 그 다음에 그냥 기본적으로 이 벨트 같은 건 눈에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팬벨트라고 하나요? 예, 그렇죠. 눌러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눌러서 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네. 그렇죠? 전혀 이상이 없죠.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실 오라기 같은 게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네. 수명이 다 됐다는 표시가 나죠. 네. 이것도 한번 열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뭐 어려운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열게 되면 이 안에 이게 혹시 에어 필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알았어요? 그거 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있죠. 여기에 더러워지면 네. 찝찝하죠. 차 안으로 들어오는 공기가 네. 사람으로 말하면 코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코털. 코털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먼지가 그냥 그렇죠.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점검하면 되겠어요. 네. 자, 그 다음은 자, 스페어 타이어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최유림 씨. 네. 이 안에 뭐가 있을까요? 스페어 타이어요. 스페어 타이어만 있을까요? 다른 거 뭐 있나요? 그럼요. 스페어 타이어가 있으면 스페어 타이어를 이용할 수 있는 공구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겠네. 그러니까 기본적인 공구는 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네. 자, 보세요. 자, 여기 기본 공구가 여기 있죠? 네. 이 기본 공구가 없다면 타이어를 교체할 때도 아무 의미가 없지 않겠어요? 네. 자, 기본 공구가 있는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고, 네. 그다음에 스페어 타이어가 있는 걸로 확인이 끝나면 큰일 나요. 왜 그럴까요? 펑크난 타이어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겠죠? 이제 오랫동안 관심을 안 두면 네. 바람이 빠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눌러보면 돼요. 예. 손으로 힘을 줘서 눌러보면 네. 바람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금방 알 수가 있죠.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이제 자동차의 점검은 다 끝난 거예요. 네, 뭐 저 정도로만 점검을 해도 휴가철 때 자동차 때문에 뭐 걱정할 일은 없을 것 그렇죠. 같은데요. 반 이상 고장을 줄일 수가 예, 있죠. 장마도 그렇고 갑자기 비가 많이 올 때도 있거든요. 네. 그때 뭐 대비할 건 없을까요? 그 와이퍼가 포인트 아니겠어요? 비가 올 때는 그렇죠. 뭐 장마철 아니래도 예. 비가 올 때는 그 와이퍼는 그 소모품이기 때문에 그 한 번 그 교체해가지고 안 닦일 때까지 기다린다는 건 좀 문제가 있고요. 네. 와이퍼 같은 경우는 앞에 그 이물질이 끼거나 뭐 이런 그 상처가 나고 그러면 잘 안 닦이기 때문에 와이퍼 정도는 교환해 주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사실 뭐 자기 목숨과 직결된 차기 때문에 자신이 알아야겠죠. 오늘도 저희들에게 안전운전 교육을 해주신 카레이서이자 안전운전 전문가 김재민 씨 그리고 함께해 주신 최유림 리포터 고맙습니다.
네, 몇 년 전 통계이긴 한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차량 보유 기간이 한 4년 정도 돼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2배인 8년 정도로 통계가 나왔는데요. 뭐 새 차를 선호하는 이유야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사실 자기가 이렇게 점검을 하고 아낀다면은 아마 그런 애착심 때문에라도 차를 자주 바꾸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안전 운전만큼이나 자신의 차량을 사랑해야겠다는 이런 생각도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자, 드라이빙 스쿨 내일은 핸들 조작법과 차선 주행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 역시 아주 생명과 직결되는 그런 중요한 시간입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